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열렬히 또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저도 진짜, 이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면, 오늘 너무나도 또 Recording in 열정적으로, progress. 사장님들에게 또 저희의 열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즐겁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우즈 마스터 최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던 계기가 좀 다른 분들도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냐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저를 연애할 때부터 3년 가까이를 꼬셨어요. 뭐라고 꼬셨는지 아세요? 야, 너 우리 엄마랑 사업해. 본인이랑 하자도 아니에요. 야, 너 우리 엄마랑 사업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애를 되게 오래 장기간 하고, 연애를 4년 반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지금도 벌써 결혼 5주년이 좀 돼가지고, 저희 남편을 오래 만났어요. 거의 이제 10년 정도를 이제 만났는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알았었죠. 이제 그 직장에 저희 또 팀장님이셨습니다. 예,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쌓아왔던 신뢰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S생명사 이제 교육 매니저로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점에서 이런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조금 컨텐츠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 교육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짜게 됐던 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을 담았던 그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영업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네, 애터미는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낀 게 뭐냐면요. 무조건 시스템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다른 곳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판을 하시는 분들이나 방판도 애터미랑 다른 거 아시죠? 정말 다릅니다. 구조가. 아니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학습지라던가 뭐 책이나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애터미는 좀 달라요. 세일즈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지만 좀 뭔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업 조직과 이 애터미 조직은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어, 필드를 뛰고 내가 정말 시스템 안에 꾸준히 앉아 있을 때 어느 순간 이게 딱 그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건 하러 팔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안내를 해서 정보를 듣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 당장의 해모임 이 포인트 올리고 뭐 앱솔루트 포인트 올리고 물론 포인트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조직은요. 이 포인트를 올리는 애터미로 치면 포인트를 올리는 개념이 100%라고 하면 애터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터미는 그 포인트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스템에 내가 앉고 내 파트너를 앉혀놓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제대로 된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애터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그 이전에 영업 조직의 어떤 그 교육이나 그때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전환되는데 거의 2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늦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돼서 좀 사장님들한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 조금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남편이 저를 이제 꼬실 때 저는 냉큼 오케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예,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왜냐면 제품은 연애를 좀 오래 하면서 그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이제 저희 시댁을 들락날락 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면은 놀러 가가지고 심야 영화 보고 집에 가서 뭐 하니까 자고 오고 막 진짜 어머니 아버님이랑 막 진짜 막 같이.
막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가족들이 특이한 게 다 모여 사시면서 막 이모님들이랑 막 이렇게 진짜 한 동네 모여 사시면서 막 집 비밀번호 다 공유를 해요. 그냥 아무나 비밀번호 누르고 저희 시어머님네 집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시부모님 댁에.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맨날 그러면서 다니고 그리고 막 가족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모님들 막 오시고 이모부 오시고 막 이래서 막 온 가족이 막 밤새도록 심야 영화를 그 집에서 보고 또 막 임원에서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막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가족 여행에도 막 따라가고 막 집에도 막 주말이면 이제 자취하니까 이제 그 놀러 갔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막 그 이모부 이모님들이랑 막 이제 다 술 한잔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막 맛있게 저녁 먹고 또 거기서 막 주무시다 하고 이러면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자고 막 놀고 막 진짜 그 정도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좀 가족같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랑이 그걸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얘는 우리 엄마랑 사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막 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왜 꼬셨냐면 사실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전 직장에서 연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도 연봉이 1억이 이제 넘은 상태였고 저도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소득을 저희가 벌기 위해서는 아침 7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아침 7시 반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7시 15분에서 20분에는 도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남양주에도 살다가 막 용인에서 살고 남양주에서 살면서 1시간 이상 거의 편도로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새벽 한 6시 정도에는 최소 나와야 되고 6시에 나오면 늦은 경우가 있어서 막 5시 50분에 나가고 막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출근을 하고 이제 회의를 또 이제 매니저 회의들을 또 막 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지점장님들이 이제 회의를 가고 올 때까지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오시면 8시예요. 그때부터 또 회의를 시작합니다. 밤 8시. 그러면 퇴근이 몇 시예요? 막 8시, 9시에 퇴근을 하면 정말 일찍 하는 거였어요. 그냥 7시, 6시, 7시에 퇴근한다. 와, 이건 진짜 오늘 진짜 오늘 하루 완전 다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 근데 제가 집이 편도로 얼마 걸린다고요? 퇴근길엔 더 막혀요.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은 막 10시, 11시, 12시 막 어쩔 때는 막 회식하고 막 이러면 새벽 1시에도 넘게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날 새벽 5시, 5시 막 이쯤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이제 출근하고 이거를 막 도돌이표로 막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주말에도 나오래요. 정말 이제 몸이 축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좀 어릴 때니까 또 열정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생활을 와, 한 6, 7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런데 또 이게 그룹이 좀 큰 데는 되게 정치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또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아, 막 이제 그 국가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뺑뺑이 돌리는 거 잘못 걸려가지고 막 이제 마이너스 나고, 막 그리고 이제 저희 막 신랑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이제 막 그 상무님이나 막 이런 이사님들한테 또 뒤통수를 한 3번을 맞았어요. 막 그,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되게 일적으로 뭔가 지쳐 있고 막 환멸을 느낄 때에 그때 이제 신랑이 딱 옆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시어머니가 분명히 본인이 이제 그 취업을 할 시기랑 크게 차이가 나죠. 한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머님이 처음에는 본인이 막 몇천만 원 벌고 계속 연봉 1억 벌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연봉 1억이 안 되셨는데 그 처음에는 애터미 하면서 라이브 카페 하시면서 투잡을 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오토 판매사가 그 10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셔서 10개월 만에 가게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세요. 그래서 3개월을 입원을 하시면서 가게도 못 보시고 애터미 시스템에도 당연히 그 저거를 그 제대로 참여를 못 하는데 딱 10개월 됐을 때 그 아버님이 사고가 나서 그 고속버스에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고 담배 피고 이렇게 오시다가 버스가 틀었는데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탁 쳐갖고 넘어지셨는데 그 고속버스 큰 바퀴 2개 사이에 이렇게 발이 살 삐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그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발목을 막 절단을 해야 되네 마야 되네 막 진짜 이럴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시어머님은 당연히 라이브 카페 운영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애텀이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매달 200만 원씩 애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좌우의 파트너를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막 굴러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머님도 아 이제 가게를 폐쇄를 하는 게 내가 1년 안에 우리 가게 폐쇄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 가게를 폐쇄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게를 인수하러 오시겠다는 분을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지금 그분이 국장님이시고요. 그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계약금 돌려주고 그냥 폐쇄를 돈을 더 들여서 폐쇄를 해버리시고 그때 이제 가게 인사를 하셨던 분을 리크루팅해서 지금 국장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아파트로 또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러고 아버님이 이제 입원해 계신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내신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 신랑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업하신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큰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버는 것보다 더 적게 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4천, 5천, 막 7천, 8천 이제 1억 가까이 이제 벌기 시작을 하니까 신랑이 이제 그거를 딱 보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딱 그 시기가 본인의 소득과 어머님의 소득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였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연봉 한 이제 리더스 클럽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막 그리고 7, 8천 버실 때 본인의 삶과 어머님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본인은 7시 반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저희 신랑이 좀 탈모가 그때 많이 왔었어요. 막 그 옆에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숱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면서 막 약간 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많이 느꼈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강아지를 딱 옆구리에 끼시고 동네 산책을 다니시면서 그냥 카페 같은 데 갔다가 막 그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옷수선하러 갔다가 뭐 옷수선 아주머니 컨택하시고 막 또 강아지 막 예쁘니까 어머 이 강아지 왜 이렇게 예뻐요 또 이러면서 막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 애터미한데 애터미 아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일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우리 어머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세가 이제 펴지는 걸 느낀 거죠. 뭔가가 점점 이제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뭔가 이제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막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본인이 이제 장남이라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 놓으니까 뭔가 시스템으로 다 마련이 된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신랑이 굉장히 애터미의 비전을 그렇게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하다가 한번 이제 회사에서 그 이렇게 조금 뒤통수로 이제 처음 이제 한 세 번을 맞았는데 한 두 번째 맞았을 정도의 이제 환멸을 느껴가지고 한 일주일 휴가를 내고 애터미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막 얼굴에 팩하고 막 이브닝 케어로 관리하고 이러면서 매일을 그 휴가 낸 일주일을 집에서 쉰 게 아니라 매일 온갖 세미나장을 다 찾아다니는 거 막 그 뭐 어디 그때 당시에는 뭐 천호동에도 센터가 있었고요. 뭐 종로센터도 가고요. 뭐 어디 형제라인 돌아다니면서 막 저희가 투어하면서 들을 때예요. 오프라인이라. 그래서 온갖 세미나 매일 있는 거 월화수목 금토 일을 다 지역 세미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비전을 본 겁니다. 그리고 딱 다녀와서는 저를 이제 쫓은 거예요. 이제 판단이 선 거죠. 그 처음부터 저를 쫓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하루에 막 3명씩 더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주일 사이에 막 30명을 막 가입을 하는데 가입은 쉽죠. 자,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가입을 딱 시켜놓으면 포인트가 어때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물건을 안 사. 그러니까 물건 사라고 얘기해도 뭔가 안 먹히고 화장품 얘기하니까 조금 덜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를 쫙 본 겁니다. 그래서 얘다. 얘를 시키면 애터미가 정말 조금 더 편안하게 되겠다. 그때 당시에 30대 남자분들이 지금은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했던 30대 남자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이 좀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가짓수가 정말 없었어요. 진짜. 그게 6, 7년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몇 가지 안 돼서 화장품이나 이제 이런 거를 또 메인으로 해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막 화장품 쪽으로 하려고 엄청 쪼다가 저랑 맨날 싸우고 막 놀러 갔다가 막 울면서 막 나오고 막 그 세미나장에 데이트하겠다고 주말에 놀러 가면은 어머니 아버님 막 정장 차려입고 갑자기 저희 남자친구가 그 이제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세미나장에 막 지역 세미나 가서 앉아 있고 막 세종대 가고 이러면서 연애를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 세미나장 안 가.
나 집에서 영화 보고 있을 테니까 자기 다녀와. 이러고 어머니, 아버님 세미나장 보내고 저는 그 남자친구의 집에서 영화 보고 있고 막 TV 보고 있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이제 고마운 게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그때는 제품을 쓰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마 여기에서 있는 많은 사장님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장님들 그 사업에 대한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부담스럽게 느끼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 분들한테도 혹은 내 소비자 분들한테도 좀 그런 부담감을 낮춰주는 좀 노력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따라 사업적으로 푸시를 했을 때 비전을 딱 보고 나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겁부터 먹는 그 분이 있거든요.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뭔가 이게 막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뭐 나는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그때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 2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스템은 한 번씩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석세스 세미나에 데려가고 지역 세미나에 데려가고 원데이에 끌고 가고 이제 막 그 이제 이런 뭐 센터로 데려가고 이제 그러던 과정 중에서 오히려 저는 뭐라고 했을 때 사업을 하게 됐냐면 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센터를 한 오픈을 이제 내년 정도에 할 계획이 있는데 너가 우리 엄마가 센터를 내는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알아보고 좀 도와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과정이 뭐였냐면 결혼하면 어련히 알아서 도와줄까? 그 예비 시부모님이랑 사업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내가 어련히 결혼하면 도와줄까? 이랬더니 그날로 제 손을 잡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날로 제 손을 갖고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결혼하려고 받았던 예식장을 그냥 데려가서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상견례도 안 하고. 물론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아니, 결혼이나 하고서 그런 얘기 하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오늘 가서 날이나 잡자. 이러고 그냥 잡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랑이 확실하게 애터미의 비전을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님이 애터미의 리더스 가까이 이제 그때 되셨을 상황이니까 정말 이 집안이 완벽하게 바뀌는 걸 느낀 거예요. 불안감이, 장남으로서의 무게감이 본인은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그전엔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게 컸는데, 아, 이게 우리 시부모님, 저희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엄마가 애터미로 성공을 하시고 본인이 비전을 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고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었어요. 애터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죠? 처음에 되게 불안하시거든요. 근데요, 사장님들 그 불안감을 나중에 우리 사장님들의 자녀분들에게 느끼게 하지 않으시려면요, 사장님들이 무조건 애터미를 절실하게 바라보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부모님이 성공을 애터미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가 느끼는 그 편안함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애터미에서 반금수저라 그래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신랑을 일찍 가입을 해놓으셔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신랑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산하에 한쪽 라인이 돼 있으니까 한쪽은 금수저가 많아요. 나머지는 우리 나왔을 때 다 흑수저입니다. 사장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애터미에 온전한 금수저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쪽은요. 다 흑수저입니다. 이거 다 내가 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을 들여서 연말을 하고 재련을 해서 금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진짜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사장님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희 부모님도 심지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셨어요. 지금도 사실상 뭐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저도 막내딸인데 저희 오빠가 이제 조금 이제 학교 때 많이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던 분이라 제가 약간 장녀같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빠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가 장녀같이 컸기 때문에 조금 진짜 저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저희 집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막 그 생활비 갖다 드리고, 막 이제 막 그 보험료 내드리고, 막 진짜 뭐 이런 그 핸드폰비 막 내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가 경력 단절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 애터미를 하고 나서는요,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드리더라도 나의 노후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더라도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들이면서 내 자녀를 정말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겠다. 정말 애터미로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과 희망이 있으니까 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애터미에 대한 이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면요, 사장님들이 불안감을 느낄 새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애터미라는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사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머리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고 실천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뵙거든요. 맞아요. 애터미 사업 쉬운 사업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근데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애터미 사업 자체는요, 쉬워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뭔가 초반에 돈이 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애터미 사업은요, 너무 뻔합니다.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입 벌려서 쓰리 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시죠? 써봐, 알아봐, 해봐. 써봐, 알아봐, 해봐. 써봐, 알아봐, 해봐만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시스템 안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여기에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진짜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해봤는데 애터미 사업이 돈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이 외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애터미 사업 돈 안 되라고 포기하고 나갔던 분들은요, 애터미 사업이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인들이 그만큼의 시간 투자나 행동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느냐를 보면요, 솔직히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희 그룹, 저도 여기서 한 이제 5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저도 5년을 봤지만, 저희 그룹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센터 하고요. 나오자마자 한 달 사업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교환 강의 다녔어요. 우리 센터에 외부 강사님 초대해야 돼가지고. 판매사 때부터.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제 신랑이 판매사는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팀장부터 제가 가기 시작을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이 교환 강의를 다니면서, 그때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잖아요. 한 달에 3번에서 4번을 교환을 뛰었어요. 강사님을 초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를 때 강의 자료 만들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다 연세 있는 분들이 저희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센터 운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 그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 그때 당시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장점인 게 뭐였냐면요, 나오자마자 센터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랑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국장이셨는데,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매일 그거를 사업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오면서부터 사실 국장의 일을 해서 초반에 사업은 조금 더뎠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너무 이거 필드를 나가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아시죠? 센터를 그때 오프라인으로 챙길 때는 한 명이 거의 붙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이는 그때 30대 초반이지? 막 이러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세일즈 방식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조직을 키우다가 말아먹고, 키우다가 1년 키우던 조직이 한 명 상위 리더가 좀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산하가 다 무너지고, 또 한 명 키우던 조직 이렇게 막 키워나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또 키워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한 명이 탈락되면 또 그 조직이 무너지고, 이거를
제가 3번을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키우다가 무너지고 하니까 오토는 계속 가. 오토는 왜냐면 계속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 나오던데 정착이 한 1년에서 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에 탈락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 조직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키워나갔던 조직의 특징이 90%가 항상 부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정착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다가 또 바쁘다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또 안 나오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또 끌어다가 이제 나오라 그러고. 근데 저도 전업인데 그분은 부업가니까 너무나도 강력하게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을 대전을 다니고요. 방을 신적 구해가지고 대전을 1년을 다녔어요. 그 그룹을 키우려고. 그리고 1년을 인천을 다녔어요. 인천을 1년을 다녀도 제가 찾아가는 그 형태의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거나 본인들이 찾아와서 이 조직에 붙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그 부분들을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 파트너분들이 저도 국장을 갈 때 어떤 조직으로 가냐면 팀장님이 1년 6개월 되셨었고요. 한 분의 팀장님은 이제 1년 6개월 됐고 저는 한쪽은 되게 컸어요. 근데 한쪽에 컸는데도 저는 대실적 사장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모든 시스템 운영을 제가 다 하니까 후원도 가고 대실적 후원하려고 해남 가고 경상 가고 뭐 저기 강원도도 다녀오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게 저를 다 스폰서로 인정을 대부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소통하는 그분들이 이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대실적이 하루에 400만 포인트가 뜨거든요. 하루에? 저 대실적이 왜냐면은 본부장님 저희 본부장님 이제 리더스 클럽 들어가신 지 4년 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아이디예요. 대실적의 첫 번째 아이디니까 한쪽이 400만 포인트에서 막 많게 진짜 막 누구 이번에 직급 가실 때 보니까 막 그 본부장님 유지하실 때 막 그때는 와 국장님이 제 좌측에서 3분이 나오시는데 하루에 1,500만 포인트가 넘게 뜬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다 이 생각 들으면 와 최서희 국장님 국장 가는 거 직급 가는 거 쉽겠네 이 생각 드시죠? 근데 오토는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장님들. 와 제가 이번에 국장을 갈 때요 좌측 파트너 사장님들 2분한테 그때가 세미가 나오기 전이어서 세미 판매사 2분 도전하시라고 하면서 세미 그냥 그거를 제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4월 상반기에 가서 세미 20만 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명 한 명이 잘못하면 펑크가 나가지고 매출은 나오는데 오토 팀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아시죠? 그래갖고 매출이 그렇게 많아도요. 영원한 대실적이라는 거 없습니다. 5천만 포인트 넘은 거 아니면 절대 대실적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직급을 간다고 해도 대실적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오케이. 전혀 저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파트너 사장님 한 분 세미 보내시면 그 세미 직급 프로모션은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싸바싸바 잘 해갖고 그렇게 해서 국장을 또 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업이 2줄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길 너무 잘했다. 만약에 내가 2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한 줄이 이미 나왔을 때 매일 200만 원 포인트 이상이 떴으니까요. 매일매일 이미 막 2, 300에서 그때는 많이 나올 때가 400이었고요. 지금은 많이 나오면 600까지도 가까이도 나옵니다. 한 4, 5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그냥 제가 전혀 이런 거 줄 생각 안 하고 센터 운영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와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 그때 와닿았습니다. 적은 라인과 더 적은 라인이 있을 뿐이지 대실적과 소실적을 논하지 말아라. 5천만 포인트 이하까지는요 대실적 의미가 없습니다 사장님들. 내 밑에 단장님들 2분 있는 거 아니면요 대실적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2줄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사장님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쉬운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스템을 초대하고 써봐, 해봐, 알아봐, 해봐. 이렇게 써봐, 알아봐, 해봐 반복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거더라고요. 내가 먼저 일단은 소비자가 돼서 마트를 이제 하나씩 바꿔가다가 애용자가 된 다음에 이 제품에 와 감탄을 했어요. 감동을 하면 이제 쓰다 보면은 후원수당을 내가 한번 6만 원 캐시백을 받겠죠. 어머 애터미가 제품도 싸고 좋은데 품질도 너무 괜찮고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심지어 캐시백까지 돌려줘. 완벽한 애용자가 되시고 이 감동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나의 파트너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소비자를 만들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로 만드는 써봐 알아봐 해봐 써봐 알아봐 해봐 반복인 거예요. 맞나요? 써봐 알아봐 해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이게 내 산하에서 무한 반복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이구나. 이게 계속해서 내 산하에서 소비자가 되고 오토 소비자가 되고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와 오토 소비자, 사업자가 끊임없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어느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돼야만 애터미의 제대로 된 시스템 소득이구나. 라는 게 느낌이 이제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판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물건을 팔러 다니기만 해서는요, 결국에는 물건을 팔러 다니면 절대 시스템적인 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대가집을 하셔야 되는 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그 포인트를 물건을 구매하는 분이 있어서 갖다 드리고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과연 내가 이 시스템 안에 제가 죄송합니다. 미팅이 있어서 그 시간은 안 됩니다라고 포기를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대가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달의 기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밖으로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줌으로 지금 보니까 저희 김수지 스타마스터님 운전하고 이동 중에도 시스템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기에 사업하시는 겁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저는 저랑 또 친한 이제 영리더 분들 중에 코로나 때 2배, 3배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조직이 코로나 때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온오프 라인이 같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관심 없었던 분들 혹은 옛날에 포기했던 파트너 사장님들 혹은 관심 보이다가 안 보였던 이런 예비 소비자 예비 파트너 분들이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관심 갖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를 또 맞이를 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잘 이제 만나게 되었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분들 데리고서 국장을 갔습니다. 100%. 제 파트너분들이 다 코로나 때 나온 분들이 팀장 2분 가시고요. 다 판매사 나오셨어요. 한 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스폰 사장님들이 다 사라지셔가지고 탈퇴를 하고 분이 탈퇴를 하고 저한테 왔던 분이 있어요. 옛날부터 하셨던 분 딱 한 분이시구나. 근데 그분도 제가 가입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아이디를 죽이는데 1년이 걸렸겠죠? 그럼 파트너 아이디를 본인 산하에 있었던 분들 가입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그냥 소비자 만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끌고 가는 내 자신이 변화하면 조직도 변화를 하는구나. 옛날에 키우다가 조직이 정말 많이 죽었을 때는 파트너분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분명히 같이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안 한 것도 있지만 실상은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이분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다 사업자니까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쓸데없는 존중과 배려를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실패 경험담으로 제가 겪어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망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직 3번 정도 날라 먹었으면 서울 키우다가 한번 1년 키우다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인천 키우다가 잘 안 되고 대전 키우다가 잘 안 돼봤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진짜 고민을 했더니 딱 2가지였습니다.
시스템으로 무조건 강력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줄을 안 봐요. 두 줄을 안 보면 그분들도 떠나더라고요. 밑불이라고 해서 밑불 지펴주면은 우리 밑불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요? 좌우 막 같이 맞춰드리죠. 포인트 있으면 가장 끝자락에 있는 파트너 아이디로 들어가서 30만 보면서 그분 몰아주잖아요. 근데 뎁스를 제가 파내려 가다 보면 이분 밑에 또 누가 나와요? 파트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자락이 바뀌어요. 이분을 막 좌우를 맞춰주다가 이분 밑에 밑불 지필 또 밑자락이 나와서 또 이분 좌우를 맞춰주면요. 이 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밑에 사람 나와서 본인 파트너인데 한 줄을 제가 뎁스를 같이 파내러 가주는 건데 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3번을 들었어요. 예, 서울에서 1번 듣고 인천에서 1번 듣고 대전에서 1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크는 겁니다. 안 커요. 제가 아무리 뎁스를 파내러 가서 계속 컨택해서 여기를 막 몇십 명을 컨택을 해서 막 사업자가 나와도요. 이분들이 본인의 요 뎁스, 본인의 뎁스를 좌우를 보라고 해도요.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본인의 좌우를 같이 안 봐주고 우측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을 그 이제 포인트 이거 안 채워준다고 저한테 이제 화내신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뜨끔하신 분도 계실걸요? 그죠? 우리 라인 아니니까 막 얘기할 거예요. 예. 스폰서 사장님한테 못할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왜 좌우가 다 네 줄이기 때문에 정말 사장님들 이 두 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2개만 잘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참여. 이분들이요. 그 시스템을 안 들으니까 더 해요. 맨날 맞춰주다가 안 맞춰주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비자, 오토 소비자, 사업자의 단계에 맞는 작업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비자인데 사업자가 할 역할을 기대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롤을 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소비자에게는 소비자에 맞는 어떤 정보 전달, 오토 소비자에게는 오토 소비자에게 맞는 거,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 맞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단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사업 비전을 보고 얘기 딱 듣자마자 이런 분들 있어요. 와, 나 이거 사업할래요 하고 빵 나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성격이 급해. 나는 무조건 막 잘할 수 있고 막 투자해서 어떻게든 막 하겠다라고 나와도요. 말씀은 그러시지만 이분들이 애터미의 시스템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사업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내 파트너가 그릇이 커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나올 때부터 정말 큰 마인드이신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요. 그거는 애터미가 아닌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애터미는 절대 개인의 역량으로만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아 먹어봐서 드린 말씀이에요. 늘 드리지만. 네, 이거는 저의 성공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더니 실패를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조직이 크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됐을 때 소비자에게 해야 되는 거,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우리 애터미 사업자로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건너뛰고 그냥 대뜸 사업 얘기부터 하거나 제품 얘기부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데 솔직히 여기에 제가 여기 따옴표 표시해놨죠. 자기소개 제대로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 정보 전달할 때요. 이 자기소개는 뭐냐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여러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왜 시작했고 내가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 들어가는 것과 그냥 가서 대뜸 애터미 정보 전달하는 거랑은요.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꼭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인생 시나리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신 분과 안 쓰신 분들이 또 사업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최근 들어서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필요를 느끼게끔 니즈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 대화하면서 이제 패밀리, 뭐 어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에서 가족이나 직업이나 취미나 뭐 재정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사업 비전 전달을 하거나 그 사업에 맞게끔 이 사람에 맞게끔 뭐 제품을 전달하거나 하는 것들이 수반이 되신다면 정말 이 소비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어떤 진짜 좋은 소비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소비자가 되실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왜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얘기하셨을 때.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나 우리 엄마 아빠 나 지금 우리 엄마도 암 치료받고 아빠도 급성심근경색 2번이나 와가지고 노후 준비 안 돼 있어서 건강도 안 좋아. 나 우리 엄마 아빠 연금 대여줘야 돼. 나 그래서 애터미 사업해. 나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 가지고서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진실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들 친구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다단계 얘기할 생각 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부모님 정말 노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진짜 한 달에 진짜 그 용돈도 드려보고 생활비도 지원해드려 봤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 내 아이 지금 결혼했죠. 애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면서 내 노후 준비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 나는 애터미가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나 응원해줘. 그러면은 뭐 도와주면 돼? 물어봅니다. 제품 구매해. 생필품 바꿔. 우리 다 생필품이야. 가입해서 써. 그러면요. 사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와가지고 야 가입 좀 해봐라. 막 이제 제품 너무 야 이것 좀 사라 이러면은 왠지 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왜 하는지 정말 나의 진정성을 먼저 전달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내가 가입하면 개인정보 뭐 빼갈 것 같고, 물건을 왠지 나한테 막 강매를 해가지고 막 나를 착취해서 막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장님들이 왜 애터미를 하고 어떤 비전을 받고 어떤 꿈을 꾸시는지를 진짜 생생하게 그려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 아, 그래? 근데 나는 이런 꿈이 있어서 애터미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 너 나 좀 응원해줘.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입해서 물건 쓰고 내가 어떤 사업 하는지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물론 성격이 독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해도 야멸차게 합니다.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이 거절할 거를 10명 중에 2~3명이 거절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후속 관리를 하시고 소개 요청을 하다 보면 소비자분들이 점점 오토 소비자가 됩니다. 이 오토 소비자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판가름 짓는 핵심 계층이에요. 이분들이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들의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이 나요. 자, 자발적인 애용자고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중간 단계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빠르게 오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등록도 할 줄 알고 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있고 스스로 구매도 알아서 하시면서 주변에다 소개해서 회원가입도 시키는 그런 분들이 애터미 오토 소비자예요. 자, 이분들은요,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해드리자면, 일반 소비자는 스스로 할 줄 아세요. 일반 소비자랑 비교했을 때 오토 소비자는 알아서 구매를 좀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 사업합니다라고 떠들지 않아도 제품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시는 30대 30 하면은 6만 원 받는다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작은 마케팅 플랜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전산 지식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볼 줄 정도는 알아요. 계보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30대 30을 본다거나 이 정도는 좀 대부분 기본적으로 조금씩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오토 소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소비자에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 뒤에 설명드리고 자, 사업자와의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꾸준히
스폰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참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본인이 찾아서 알아서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니까요, 팀장님들 중에서도요, 오토 소비자가 많아요. 맞지 않나요? 판매사님들 중에서도요, 오토 소비자가 많아요. 직급 같다고 해서 다 사업자가 절대 아닙니다. 직급자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규 사장님들 중에 아직 에이전트 이하이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오토 소비자인지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스폰서 사장님도 때로는 내가 정말 스폰서처럼 안내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파트너 때문에 스폰서가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구별을 잘 못했었어요. 시스템에 제대로 앉아있지 않은 분들을 사업자라고 착각을 해서 사업자가 해야 될 행동과 역할을 기대를 했더니 이분들은 오토 소비자인데 저는 자꾸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복제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커요, 안 커요? 크다가 많은 겁니다. 왜? 기형적으로 크니까 가지가 무게를 못 버티고 딱 부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상하게 커요. 그래서 혼자 삐죽해요. 막 내려앉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소비자와 사업자를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파트너님들 많이 있으시죠? 아, 얘가 왜 안 되나 했더니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죠? 아, 그분이 왜 그때 성장하다가 안 되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왜 조직이 안 컸지? 아, 그분 왜 그때 중간에 포기를 했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됐던 분들 딱 차이 하나입니다. 알아서 시스템에 꾸준히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사업자 같았지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소비자에서 이제 오토 소비자로 넘어갈 때 기본적인 전산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가르치시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분명히 이 자리에도 어렵다고 안 배우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50대 이상. 네, 꼭 배워주세요. 저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어렵다고 죽어도 배워야지 배워야지 말로만 배워야지 3년을 넘게 외치시더니 판매사 가고 나서도요 안 배워서 지금도 이것도 주문을 못해서 저한테 주문을 요청하세요. 제가 카드 결제하는 거를 한 10번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승인번호 따는 거를 10번을 알려드리고요. 계보도 보는 것도 알려드리고 후원상을 진짜 맨날 알려드려도요. 이제 한 10분 알려주잖아요. 그럼 듣다가 알아서 배워야지. 그리고 배우신대. 10분 듣다가 갑자기 짜증을 팍 내세요. 아우 머리 아파서 못 듣겠어. 막 이러더니 결국에 그분 판매사까지 가시고 진짜 오토까지 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시스템 안 듣고 안 배우시더니 지금은 그냥 오토 소비자로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사실 이분은 제가 4년 정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4년을 붙잡았어요. 왜냐면 저의 첫 번째 파트너였거든요. 4년을 붙잡아서 지금도 물건 주문하시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시스템을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항상 이제 좀 핑계가 조금 많으세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내가 미용실을 운영해야 돼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에 대해서 4년을 미련을 못 버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본인이 생활비를 버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첫 번째 파트너니까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약간 때로는 저희 엄마 같기도 하고 막 이모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너무너무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용실에 찾아가서 진짜 하루에 막 5명, 6명씩 또 막 마사지도 해주고 여기서 막 진짜 막 매출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던 시기가 있어요. 이분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이 전산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 3년, 4년이 걸려도요, 판매사를 가셔도요, 제대로 된 비전을 못 보십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계속 찾아뵈려고 해요. 연락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도 너무 마음이 너무 막 안타깝고 슬플 때가 많아요. 이분을 보면. 진짜 애터미로 나는 너무나도 이분을 성공시키고 싶었고, 제가 사실 국장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첫 번째로 이분은 무조건 팀장을 만들겠다였는데, 본인이 리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다 저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이분만 파트너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저를 통해서 주문하고 파트너 후원 받으려고 그러시고 뭐 이 관리하려고 관리도 이제 그 좌우 다 소비자 관리를 요청하시고 파트너 관리를 요청하시고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파트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구별을 잘 못해서 너무나도 그 제가 성공시키고 싶었던 제 파트너를 어떻게 보면 제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스폰서였기 때문에 놓쳤어요. 진짜 가끔 좀 죄책감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 지나갔던 얼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아, 진짜 이 사람 성공시켰어야 됐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막 스쳐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미련이 남는 분들이 많아요. 제 마음속에 막 너무 그 박힌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더 강력하게 이분들에게 처음에 시스템으로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게 막 너무너무 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는 좀 줄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마 분명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시행착오 겪으신 리더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애터미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스폰서가 했던 얘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가깝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고마움을 또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의 고마움. 그 5월 달에 지난달 6월 달에 승급하셨던 그 박송화 총장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진짜 그 뇌출혈 오셔가지고 쓰러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와 저희가 막 너무 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님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조금 애매한 스폰서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시긴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도 늦게 나온 스폰서시고 바로 건너뛰어서 딱 그 총장님이거든요. 저는 거의 직대 스폰서 느낌이신 분인데 진짜 그때는 막 또 막 얘기를 그 연락 막 따님이랑 막 연락해보고 막 거기에 그 동생분이랑 막 연락하고 막 하는데 아 이게 잘못하면은 그 아예 두개골 성형술에서 두개골 여기 반쪽을 열어갖고 직접적으로 뇌 수술을 하신 거예요. 출혈을 직접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굉장히 위험하셨고 그 CT 찍었을 때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열어갖고 수술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뚜껑 닫고서 뭐 이제 약물 치료한다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들어가셨을 때 한 3시간 반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총장님 동생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아 지금 원래 그 열었을 때 수술이 좀 힘든 상황이면은 바로 단다 그랬는데 지금 3시간 반 넘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수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의 한 8시간 가까이를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하셨어요. 진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못 닫으셔가지고 왜냐면 머리가 부어갖고 부어갖고 이 두개골이랑 이런 거를 따로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영하 70도에다가 일주일 넘게를 보관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막아놓고 피가 차면 안 되니까 그 우리 수술하고 나면 이런 데 피주머니 차는 거 아시죠? 그거를 머리랑 연결을 해서 해놨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침대에다가 그 선망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침대에다 막 묶어 놓으셨대요. 중환자실에. 진짜 막 그 얘기 듣는데 막 뭐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스폰서님 태어나고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는 막 그분이 딱 그렇게 되신다고 했을 때 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너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막 다들 막 중조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진짜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 총장님이 너무나도 이제 착하게 또 사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후유증 없이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큰 후유증 없이 이제 잘 회복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물론 왼쪽 삼으로 인식을 못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뭐 사지육신 다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신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옆에 있는 스폰서 사장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사장님들 진짜 잘 챙겨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야 할 일을 좀
제대로 하시다 보면 이 애터미 사업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을 때 빨리 성장을 하고요.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내가 내 파트너 조금 이해해주고 내 스폰서님 조금 더 이해해줬을 때 사업이 되는 거지. 이게 밖에 나가서 정말 막 소비자한테 막 물건 팔고 막 컨택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니까요. 우리 정말 가족으로 단단히 묶였을 때 이 조직이 폭발적인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총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냥 입원해갖고 한 2달 가까이 넘게 입원해 계셨거든요. 중환자실에 1달 넘게 있으시고. 근데 그 입원하는 중에 저희가 진짜 줌으로 총장님 딱 그 총장 가시기 직전에 쓰러지셨잖아요. 2달 전에. 자, 우리가 그때 딱 어떤 분위기였냐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머 총장님 못 가시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분위기 되지 않겠어요? 그때 저희 이제 그 예비 본부장님이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본부장 유지를 하셨고 이제 어머님이 또 이제 저희 형제라인 파트너 사장님이 본부장을 가셨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가야 된다. 어차피 총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이분이 직급을 가야 된다. 이거 스폰서님이 그 정말 병원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안 될 일 아니지 않냐. 사실 총장님이 필드에 나가가지고 물건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총장님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지 그거는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직급을 못 가냐? 이거는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옆에서 힘이 돼주고 보탬이 돼줘야지 직급 어차피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몫을 해서 가는 게 직급입니다. 스폰서 사장님도 그 자리에서 본인의 몫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시스템 소득을 보여주려면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그냥 막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직급을 가는 모든 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소통이 되는 조직이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진짜. 그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오판에서 공유했었는데, 오토 소비자를 많이 이제 만드시려면, 우리 애터미 큐레이팅 어플 나오셨잖아요. 그거 좀 필드에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거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30만 이 마케팅 플랜을 알려주시면요. 사실 이 마케팅 플랜을 약간이라도 알아야지만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봐야만 캐시백을 받는다는 최소한의 비전을 알으셔야 본인들이 구매도 하고 소개도 하고 등록도 하는 오토 소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큐레이팅 서비스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어플 나왔으니까 애터미 큐레이팅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사업자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스템에 안 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업자를 2가지로 나뉩니다. 부업자와 전업자.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우리 부업자와 전업자를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부업자는 일을 적게 하고 전업자는 일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부업으로 라이브 카페 하면서 좌우 주주를 저희 어머님은 그 일하는 분의 날개에서 나갔고 처음에 본인이 주주를 다 잡고 하셨어요. 근데 라이브 카페 하시면서 부업으로 10개월 만에 완벽한 상하방에 다 맞는 오토 판매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어머님 초창기 사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잠을 안 주무셨어요.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리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 해모임으로 모이고 치약으로 모이고 칫솔로 모이기 시작을 했대요.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은 해모임 추천해 줘야겠네. 저 사람은 치약인데 저 사람은 화장품 이러면서 진짜 가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어요. 단골들이 많으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박동철 임페리얼님이 저희 시어머님의 10년 단골이셨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메일 본부장님을 임페리얼님이 컨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전과자예요. 예전에 네트워크를 좀 하셔갖고 이제 치를 떨고 계시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 하니까 2년 동안 컨택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임페리얼님이 그 2년 만에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리더스 이상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오셔갖고 컨택을 해서 제품만 그럼 쓰라고 했더니 사업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한테 날려보낸 거예요. 그분을 깨우려고. 관심이 좀 있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사업을 안 하고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비전을 보더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업과 전업을 나눈 건 의미가 없는데 제가 파트너를 부업자와 전업자로 자꾸 나뉘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부업자는요, 그냥 애터미 말고도 수입원이 있는 분이 부업자예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전업자는 다른 수입원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하는 시간대가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애터미 사업자, 전업자는요, 시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전업주부가 과로사 한다고.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형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업주부가 과로사 한대요. 제일 바쁘대요. 자, 근데 그거는요,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크게 보고 확신을 가졌느냐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다 코로나 이후로 나온 분들을 데리고서 제가 국장 갔다 그랬잖아요. 딱 한 명이 나오는 순간 제가 이 친구는 무조건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파트너들 중에 이 친구가 제일 바빠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막내딸인데 가장이에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가장이에요, 이 친구는. 본인 부모님의 생계,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셔서 아빠가 간병하고 언니도 간병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하는 친구거든요. 아침에 막 메이크업 하면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출장 가거나 이러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오는 헤어 메이크업 손님들 받아야 됩니다. 지방이라도 가려 그러면 출장 가야 됩니다. 지방 출장 진짜 많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저랑 만난 거예요. 마케팅 플랜 알려달래요. 그러면서 10분 만에 주는 거예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방 출장 갔다가 밤 8시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설명하기 시작한 10분 만에 졸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일찍 얘기 끝낼까요?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도 바쁜데 막 자기 뺨을 막 치고 막 커피를 막 한 잔 더 사와가지고 막 마시더니 막 뺨을 막 미친 듯이 치면서 안 돼요. 사장님. 저도 바쁘고 사장님도 바쁜데 오늘 저희가 얼마나 귀한 시간 내서 만났는데 저 오늘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내가 부업자라는 틀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 파트너가 부업자라고 해서 쓸데없는 배려를 했구나.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애터미도 사업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자라면 핑계가 아니라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구나.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시킨다. 와, 이분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성공을 못 시키면 내가 지금처럼 성공 못 시켰던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내 파트너 얼굴들 그 얼굴에 이 친구가 떠오른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잘못된 스폰서다.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조직을 키웠더니 막 빵빵 크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했어요. 시스템에 안 들어오시면 사업자 아닙니다.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돈 됩니다. 애터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스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소비자예요. 이러니까 파트너들이 오히려 그 인력에 저에 딸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90%가 부업자입니다. 저는. 근데 똑같은 부업자들을 데리고 되더라고요. 자, 어차피 모두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내가 이제 사업자를 또 내 파트너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장님들이 스폰서가 되시고 조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내 파트너가 반드시 안착하셔야 되고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배달의 기수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고 무조건 리더 싸움이더라고요. 이분이 리더가 안 되면 그 밑에 리더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 맞거든요. 자, 이렇게 되도록 사장님들이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했을 때, 함께하고 소통했을 때, 방향을 정말 잘 보여줬을 때, 이 사업이 잘 크겠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은 실패 경험과 또 저의 리더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파트너분들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애터미 사업 꼭 교육 사업, 시스템 사업, 복제 사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리더가 되고 스폰서가 되는 것부터 첫 단추를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